세무조사 핑계로 조강지쳐버린 남편. 알거지 만든 충격 실화. 제 피 끓는 복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5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아니, 지금은 어엿한 식품회사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 마냥 평범하다고만은 할 수 없겠네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고 차가운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여자였으니까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보란듯이 일어선 저의 피 끓는 복수극입니다. 혹시 지금 남편분의 사업 때문에 잠시 서류 정리 좀 하자는 말에 도장을 찍으려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도장이 당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티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남편, 아니 그 인간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3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친정집 단칸 새 방에 새들어 살던 고시생이었죠. 뿔테 안경 너머로 법전을 파고드는 그 우직한 눈빛이 세상 물정 모르던 제 눈에는 왜 그리도 듬직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없는 집에 시집가면 평생 고생이다라며 뜯어말리셨지만 저는 사랑 하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식도 못 올리고 단칸방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은 사법고시에 매달린답시고 10년이 넘도록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믿어줘. 그 말을 10년 동안 들었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 친정에 가서 쌀을 구워 올 때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엄마의 한숨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30대 중반이 넘어 고시를 포기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패배감뿐이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야. 당신 볼 면목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매일 술에 취해 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길로 저는 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어깨너머로 친정엄마에게 배운 김치 담그는 솜씨를 믿고 길가에 좌판을 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시장통 칼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고무장갑을 껴도 손끝이 찢어질 듯 시리고 배추를 절이다 보면 소금물에 손이 터져 진물이 줄줄 흐릅니다. 밤이면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남편 몰래 소리 죽여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갈 땐 항상 웃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배추김치 다 팔았어. 당신은 집에서 공부나 해. 내가 사장님 소리 듣게 해줄게. 그런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제가 개발한 특제 묵은지찜이 대박이 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작은 좌판에서 시작한 가게가 번듯한 식당이 되고 곧 이어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50개가 넘는 식품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인생 역전이란 말이 딱 우리 부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니 참 좋더군요. 남편은 벤츠를 끌고 다니며 사장님 소리를 들었고 저는 백화점에서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쌓일수록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였습니다. 예전엔 제가 끓여준 김치찌개 하나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 두 그릇을 비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밥상머리에서 투정을 부리더군요. 당신한테선 항상 젓갈 냄새가 나.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데 격 떨어지게.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제 몸냄새를 맡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냄새가 누구 때문에 밴 냄새인데 그러다 낌새가 이상해진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야근이다 접대다 하면서 외박이 잦아졌고 휴대폰에는 항상 잠금 패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매장에 웬 젊고 세련된 아가씨가 손님으로 왔는데 저를 묘하게 훑어보더군요. 여기가 그 유명한 사모님이 하시는 가게예요? 생각보다 촌스러우시네. 그때는 그저 까탈스러운 손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남편의 내연녀였는데 말이죠. 제 가게에 와서 저를 비웃고 갔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여보, 큰일 났어.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아. 세무조사? 우리가 세금 떼먹은 것도 없는데 왜? 원래 사업이 커지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없어. 지금 우리 명의로 된 재산, 건물이랑 땅이랑 다 압류당할 수도 있어.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 다 날릴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겨울바람 맞아가며 내 손톱 빠져가며 번 돈인데. 남편은 제 불안한 눈빛을 읽었는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 위장 이혼 알지? 재산을 내 후배 명의법인으로 다 돌려놓고 우리는 서류만 정리하는 거야. 한 1년만 잠잠해지면 다시 합치면 돼. 나 못 믿어? 우리가 어떤 사이야? 그놈의 우리가 어떤 사이야라는 말. 30년을 동고동락한 부부라는 그 믿음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법이라면 쥐뿔도 모르는 저는 서울대 법대 나온 남편 말이니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까지 남편이 내미는 대로 다 사인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겠다며 시위 외곽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제 명의로 해줬습니다. 당신 당분간 여기가 있어. 회사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연락도 조심하고. 그렇게 저는 입고 있던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을, 아니 그 사기꾼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이죠. 제발 세무조사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하고요.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은 감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통화 기록 남으면 안 된다며 전화도 잘 안 받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바빠. 해결되면 연락한다니까. 왜 자꾸 못 채?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는데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우리 회사가 나오더군요. 전국을 강타한 묵은지찜의 신화. 화면 속에는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익은 젊은 여자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가게에 와서 저를 촌스럽다고 비웃던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TV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이번 신메뉴 개발은 제 약혼녀인 최 대표가 밤새워 연구한 결과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더 뜻깊습니다. 약혼녀? 결혼?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택시를 잡아타고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로비에는 못 보던 경비원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내가 여기 사장 부인이야. 비켜! 소란을 피우자 남편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젊은 여자와 함께요.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나 이혼남인데 서류 정리 깔끔하게 끝난 거 잊었어? 너 위장 이혼이라며. 세무조사라며. 이 아줌마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신이 사인한 서류 다 진짜야. 법적으로 당신은 남이라고. 위자료 명목으로 오피스텔 하나 던져줬으면 됐지. 어디 감히 행패야? 옆에 있던 내연녀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줌마, 나이 먹고 추하게 왜 이래요? 냄새나니까 좀 나가주세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면서도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곡기를 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죽자. 죽어서 귀신이 되어 저것들 잡아가자. 수면제를 모으고 옥상 난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하더군요. 그런데 문득 찬바람이 제 뺨을 때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한 놈인데. 죽어도 저놈들 망하는 꼴은 보고 죽어야지. 눈물을 닦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돈과 회사를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핵심, 묵은지 양념장의 진짜 레시피는 세상에서 저밖에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 원액은 제가 새벽에 혼자 배합실에 들어가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남편은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으니 그 비율을 알 턱이 없었죠. 제가 쫓겨난 지 3개월. 아마 슬슬 제가 만들어둔 재고가 떨어질 때가 됐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회사 근처 허름한 골목에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진짜 원조 묵은지라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호식품 창업주의자 쫓겨난 전처입니다. 진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게에 와서 밥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프랜차이즈 맛이. 변했다 싶더니 진짜 사장님이 여기 계셨네. 본점 맛은 이제 맹탕이던데 여긴 국물이 진국이다. 반면 전 남편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없으니 대충 비슷한 재료를 섞어 만들었겠지만 손님들의 입맛은 귀신 같잖아요. 인터넷에는 악플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호식품 초심 잃었네. 맛이 쓰레기네. 조미료 맛만 난다. 여기에 제가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해 둔 파일이 있었거든요. 위장 이혼이라니까. 재산만 돌려놓고 다시 합치자고. 나 믿지? 남편의 그 비열한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방송국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제보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두 얼굴 조강지쳐 버리고 가짜 이혼 사기극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이 나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전국 가맹점주들이 본사로 몰려가 소송을 걸었고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위기를 타개해보려고 무리수를 두더군요. 그 내연녀와의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열어 건재함을 과시하려 한 겁니다. 유명 호텔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초대해서 말이죠. 저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제가 평소 일할 때 입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맹 점주들과 함께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턱시도를 입은 남편과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주례사가 들리는 순간 제가 식장 문을 쾅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검은 머리 팥뿌리? 고생한 본처는 갖다 버리고 참 좋은 사랑하시네. 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뭐야? 경호원! 이 여자 안 끌어내고 뭐해?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남자가 입은 턱시도, 저 여자가 든 가방 다 제 손톱 빠져가며 김치 팔아번 돈입니다. 저를 세무조사 핑계로 속여서 알거지로 내쫓고 30년 조강지쳐 버리고 하는 이 결혼식이 과연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온 점주들도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물러가라. 내 가맹비 돌려내라. 하객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고 내연녀는 드레스 자락을 밟고 넘어져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개판 5분 전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남편은 사기 및 횡령, 그리고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로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내연녀입니다.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싹 긁어 모으고 남편 몰래 빼돌린 비자금을 들고 해외로 튀어버렸답니다. 남편은 감옥 면회실에서 저를 보며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탄원서 좀 써줘.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되게 여보야. 당신 말대로 우린 법적으로 남이야. 콩밥이나 맛있게 드셔. 지금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제 작은 식당은 다시 입소문을 타서
이제는 제 이름을 건 건실한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만 벌면서요. 얼마 전 들리는 소문으로는 출소한 전 남편이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들과 어울려 지낸다고 하더군요. 무료 급식소 줄 서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가슴이 아프냐고요? 아니요. 속이 다 후련합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인생 참 모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도,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 제가 산증인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